안녕하세요. 권중환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거기 있었던 한 그 심장내과 전문의가 일기를 쓴 것을 그거를 기자가 올려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지고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7살 때 전쟁, 유교 전쟁을 겪었어요. 저 봤죠. 전쟁, 일방적으로 쳐들어오는 전쟁, 이건 비겁하잖아요. 뭐 선전포고를 하고서 뭐 전쟁을 치른다든가 뭐 이렇게 싸우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이죠. 6.25 때도 일방적으로 쳐들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 얼마나 많은 여자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투를 해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푸틴은 1000년을 삽니까?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외신에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모차 밀던 자리에 폭탄이 떨어져도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 스베틀라나 씨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에 산다.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딸 베라를 낳고 출산 휴가를 보내던 중 전쟁이 일어났다. 그가 남긴 27일간의 일기를 공개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한 하르키우는 수도 키이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큰 도시이다. 한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였던 곳이라 유서 깊은 대학과 성당, 박물관 등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전의 얘기다. 앞 세대가 물려준 유산은 폭격을 당했고 민간인 사망자 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전쟁 초 러시아에 함락된 우크라이나가 일부 탈환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거리가 30km밖에 안 되는 요충지라 전쟁 전부터 푸틴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었다. 욕심을 냈던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베틀레나 씨는 35세로 하르키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다 딸 베라를 낳고 출산 휴가를 보내던 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월 24일 그는 갓 태어난 딸 베라와 6살 아들 로샤, 남편, 부모와 함께 있었다.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되도록 뉴스를 잊지 않으려고 했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갔다가 이웃 여자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총탄과 폭격음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전쟁 열흘 만에 주민의 4분의 3이 떠난 아파트, 밤까지 이어지는 공습 속에 그는 일기를 썼다. 이 글은 SNS 메신저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러시아인 친구 샤샤 씨에게 전해졌다. 샤샤는 매일같이 보내온 그의 일기를 한 편의 글로 엮은 다음
러시아의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기자인 나스차 크라실리코바 씨에게 전달했다. 나스차 기자는 전쟁 직후부터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사연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 기자도 참 저거네요. 여기서 이 점에서요, 제가 이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지금 평상시에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치 뉴스나 뭐 경제 뉴스나 뭐 외신 보도라든지 아니면 고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제 무슨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불어서 어디가 위험하다, 뭐 어디가 물이 찼다는 건 이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거든요. 또 유사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도가 지금 현재 제대로 뭐 중앙 TV 방송이 있지만 세세하게 보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지역 뉴스 같은 것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 많은 그 구독자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수익 창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광고 신청을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수익 창출이고 광고고 하나도 신청 안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누가 돈을 보태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저희 개인 시간, 개인 사비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들은 소식을 우리 구독자에게 그때그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이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심장 전문의가 그 일기를 쓴 것을 러시아의 운동가 러시아 소련의 그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이자 기자인 나스차한테 전달해서 그 나스차가 이걸 글을 엮어서 전 세계로 좀 타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전쟁이라는 십자가를 품위 있게 지고 싶었던 스베틀라나 씨는 돈도 물도 식료품도 곧 바닥나고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절망 속에서 자주 무너진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폭격이 시작되면 언제든 아이를 안고 뛰어나갈 수 있는 대기 상태의 일상을 비롯해 사람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전쟁 중에도 많은 이들이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애쓴 흔적을 수집하고 있다. 시사 IN은 그가 남긴 2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의 일기를 공개한다. 나스차 기자는 평범한 가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겪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나는 그의 일기가 이 시대의 중요하고 강렬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일기를 번역한 정성훈 씨는 전쟁을 겪고 있는 이들은 나와 같은 작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인지하고 부디 크고 작은 반전의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르키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장이 있었다. 이번처럼 나치 독일의 함락을 당했다가 러시아가 되찾길 수차례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안내의 일기는 시작된다. 1942년 유대인인 안네 프랑크는 부모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독일군이 도시를 점령하자 낡은 건물의 은신처에 숨어 긴박하면서도 작고 사소한 하루하루를 기록한다. 책을 읽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안내의 경험이 그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의 생애와 전 세계의 혼란에 우리가 연대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스베틀라나의 일기 또한 그 자신만이 것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개인의 기록이자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그리고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결국 우리의 이야기다. 스베틀라나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후의 동선이나 인적사항,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 초 4개월 아기였던 베라는 이제 8개월이 되었고 6세, 6살 로샤는 7세가 되었다. 24일날 첫날 쓴 일기입니다. 노인들이 불쌍해 우리가 아는 한 할머니는 3월에 91세가 되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이셔. 그분은 인생 초반에도 폭격으로부터 숨었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일을 겪고 계셔. 정말 많은 이들이 안쓰러워.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해. 무언가를 잃거나 죽은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 오랜 시간 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아서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한다. 등등. 지금은 나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 기뻐.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부모님도 남편도 아이들도 집도 말이야.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되도록이면 뉴스를 읽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려고 노력해. 부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나 자신이 짐승 같아지지 않기를 노력해. 2월 24일 날 일기를 쓴 겁니다. 그 심장 전문의가요. 25일 날 거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샤, 아니 나는 단 한 번도 강했던 적이 없어. 그런데 만약 내가 히스테리를 부린다면 아이들이 많이 놀랄 거고 부모님과 남편이 정말 속상해 할 거야. 지금 그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행동하거든. 나 한 지인은 집에서 13km 떨어진 가게에서 일해. 도시의 반대편이야. 그런데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아. 대중교통도 안 다녀. 그래서 그녀는 출근할 때는 택시를 타고 가고 퇴근할 때는 공습이 이어지는 도시를 걸어왔어. 그러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쭉 일기를 써갑니다. 24일부터 쭉 일기를 써나갑니다. 3월 1일 날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3월 1일, 오늘도 폭격 소리가 들려와. 우리 위에 전투기 몇 대가 지나갔어. 어딘가 폭발 소리가 들려. 우리는 복도로 달려가 그곳에서 숨어 있어. 폭발 이후 하루 종일 광장은 조용해. 나는 기다제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좀 잤어. 부모님은 밖에 2번 나갔다 오셨어. 그 후 나는 감자와 버섯을 요리하고
이웃들과 통화를 했어.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전해줬어. 친구들과 남은 식량을 계산해 보았어. 그리고 난민 자격으로 피난 가는 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봤어. 지금은 통금 시간이야.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폭발 소리가 들려. 만약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그건 정말 행운일 거야. 남편 말로 나는 기운을 완전히 잃었대. 정말 그런 듯해. 한 친구에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씩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 그녀가 말하길 자신이 이미 겪었던 일들보다 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 그녀의 딸은 자폐를 가지고 있거든. 내 남편도 30년 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엄마 아빠도 정말 씩씩하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원시적 두려움에 가득 찬 내가 껴 있어.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지만 가끔씩 총경당한 이들이나 불에 타는 건물 사진이 눈에 띄면 나는 다시 패닉 상태가 되고 기분이 다운돼. 가족들의 투혼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일기가 쭉 이게 이어져 갑니다만 여러분에게 시간상 다 일기를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이제 아파트가 다 부서지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을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수돗물인지 뭐 지하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고 있는 한 남자 노인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불타고 다 부서지고 이 앞에도 다 부서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 사진은 지금 구호단체에서 주는 밀가루를 나눠주고 있는데 줄을 서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밀가루를 배급받는 거, 구호단체 주는 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도대체 러시아의 푸틴은 말이죠. 자기의 명예, 자기 나라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애매한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왜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러시아에 있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지식에 있는 사람들, 그 푸틴 제거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또 자유우방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뭐 이런 그런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는 6.25 사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주 전쟁은 정말 피비린내는 전쟁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돌이켜보기도 싫은 전쟁사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요즘같이 발전된 시대에 이 전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동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거는 악독한 악마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뜻으로 러시아의 전쟁을 이제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후덥지근하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